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그리고 연휴 보내셨습니까? 어, 연휴 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날 또 서울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보니까 또 야외 활동이라든지 좀 좋은 연휴를 내부에서 실내에서만 좀 보낸 게 못내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 5월에는 정말로 많은 쉬는 날이 좀 있었던 그런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하루 더 있죠. 6월 6일 현충일 연휴가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또 좋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연휴 사이 네, 미국 증시는 아주 뜨겁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한 번 6%대 급등을 하고 마델 테크놀로지 또한 2분기 호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33% 급등을 하는 등 반도체 섹터가 아주 매우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지난 한 주 특히 IT 반도체에서 매우 뜨겁게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세가 아마 다음 주까지도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은데요. 그만큼 이러한 부분을 대체할 만한 주된 내용들이 시장에 좀 부족하고 최근에 강력하게 움직였던 2차 전지는 현재는 조정 구간을 받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안 움직일 때 사서 움직일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일정 부분은 지금부터 계속 담아둬야 된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크게 이제 뭐 스윙으로 잡아야 될 종목과 현재 모멘텀 플레이, 즉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섹터에서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될 섹터와 아예 보지 말아야 될 섹터 등을 정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올해는 지속적으로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도 뭐 라이브 방송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나 현금을 확대해야 되냐?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뭐 시장에서 뭐 매수를 막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서도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왜? 여전히 시장은 금리 동결이라든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빼고 싶어도 주식을 함부로 쉽게 뺄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6월달 FOMC가 이제 6월 중순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또 인상이 된다든지 할지언정 여전히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죠.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이 빠지겠고 시장이 빠지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이벤트는 6월 4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딱 정해진 구간이 명확한 부분입니다. 딱 그 라인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 가이드 라인 자체가 아주 심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란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펼치고 그런 종목의 돌파라든지 눌림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매매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잘하는 매매 안에서 잘 아는 통계와 기준점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합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폭등 연속, 국내 증시 시가 반영의 정도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그 외 한중, 미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이슈 또한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는 5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뭐 민주당과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겠죠. 현재까지 부채 한도로 사실 증시가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됐다 해서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표결이 끝나는 부분에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눌리게 된다면 IT 반도체를 강력하게 매수를 고려해 보심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자, 미국 시장 보면 엄청난 상승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연 이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0.48%에다가 뭐 주요 아시아 증시 일본도 강할 것이고 일본 강하고 중국과 항생 중국 쪽은
지정학적 문제겠죠. 중국 쪽도 미국과의 분쟁해서 항생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일본 굉장히 강하다. 아시아 증시에서 그런 부분 정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국내 증시 IT 반도체가 시가부터 매우 강하게 치고 올라올 건데 항상 그래요. 시가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매도를 빠르게 다시 잡아먹고 올리는 종목이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 주도의 이 이슈가 가장 크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는 HBM3 즉 쌓는 기술, 쌓는 기술의 고대역 반도체의 이 판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MLB라는 쌓는 기판에 대한 기술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한미 반도체도 본딩 장비라고 반도체를 쌓는 기술을 가진 반도체 장비 TLB, DDR5 전부 다 반도체를 쌓아서 적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현재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텔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이 미국에서 일단은 33%또 급등을 보여주는데요. SOC 서킷이죠. 서킷 관련된 그리고 팹리스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팹리스 관련 종목군들도 화요일날 강한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말에 좀 시장을 준비해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및 글로벌 증시는 엔비디아를 빼놓고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플러스 2분기 가이던스 50% 상향은 증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로 인한 미 증시의 반도체 지수 폭발적인 상승과 엔비디아의 시총은 1조 달러를 목전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결국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 주말 합의가 완료되었고 조만간 법률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부분이 정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일정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겠죠. 삭감된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삭감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뭐 IRA 법안에 타격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2차전지가 조금 밀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폭발적입니다. 아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고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 일단 빅테크들은 전부 AI로 인한 파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AI 버블이 만들어진 것이고 반면 기존 AI 소프트웨어가 큰 상승을 거뒀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발 폭등에 따른 반도체 바닥론의 힘을 더해 디바이스 쪽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2분기 실적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 달려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상승 초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하고 주정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지난 2차 전지 날아갈 때 하다가 사실은 다 먹지 못한 것도 많아요. 반면 2차 전지는요 핵심 대장주들의 주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다시 간다고 봅니다. 고로 반도체가 약해지는 시점이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되겠거니 생각해야 되고 항상 말하지만 핵심 종목만 봅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리튬 등 대장주 내에서만 그리고 기준 가격이 올 때만 아니면 주가가 모멘텀 구간에서 상승을 할 때는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의 힘과 호가의 속도에 따라 단기 들어가는 거지만서도요. 그의 바이오 지금은 힘이 많이 없습니다. 대장 셀트론이 못 가니 7월 전에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시장을 움직이는 축이기 때문에 또한 6월 이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금리 동결 및 인하 시점에 가장 피해를 본 섹터이기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매매는 안 받습니다. 스윙입니다. 잡아놓고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찐 대장 나오면 그놈으로 단기 매매하면 됩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바닥에서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비중을 이빠이 태운다? 못 버팁니다. 절대 버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래 끌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올라가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 저는 바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기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도 봐야 되겠죠.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은 반도체 바이오 섹터입니다. 결국은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고 인하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봐도 되는 거죠. 시장이 뜨겁지만 상승한 섹터는 아이러니하게도 분쟁과 곡물들 해치 테마가 강했던 한 주였는데요. 미중 마찰에 한국이 껴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곡물 문제가 부각이 되고 곡물주들이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트렌드 정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안에서는 뭐 재건
이제 뭐 곡물주들이 지금 막 움직이다가도 다시금 재건주들이 많이 빠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재건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되는데 이제 2차 파동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번 MOU 맺었던 회사들 중에 작전 냄새가 좀 덜 나는 종목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부토건 쪽이 좀 그런 저는 냄새가 좀 많이 나서 트레이딩은 해보긴 할 거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다가는 적지 못했는데 뭐 AI 하면 당연히 로봇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뭐 이번 6월 달에는 이제 오픈 AI CEO 방안에 따라서 그냥 핵심 종목군들 몇 개 보면 될 것 같고, 로봇도 6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의 IPO 일정이 대기가 하고 있고, 참 재밌는 게 최근 뭐 여러 식장들을 돌아다니다가 로봇팔로 요리하는 게 정말 눈에 많이 보이네요. 점점 확대되는 느낌까지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협동 로봇의 이 폭발적인 이 흐름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 중심에서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의 IPO,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사실 유로메카랑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카펙스 부분에서 사실 사족보행 로봇 기술이 없다면은 유로메카와 레인보우는 저는 제 기준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밸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투산 로보틱스의 밸류가 올라가게 되면 유로메카의 밸류도 7천억대까지 날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서는 유로메카, 그리고 당연히 모든 산업에서는 소재는 쌀이 되는 거죠. 산업의 쌀은 무조건 소재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이 산업의 반도체가 쌀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는 것이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로봇의 핵심적인 소재는 감속기이기 때문에 감속기 기업을 같이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런저런 뭐 내용들을 종합해서 머릿속에 하나의 퍼즐을 완성시키면 그게 바로 저는 투자의 아이디어고,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퍼즐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이 하나의 영상, 이 한 페이지의 글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월 31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오기 때문에 뭐 1승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6월 달에 뭐 일정으로 본다면 일단 뭐 애플, WWDC인데 사실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엄청난 뭐 내용이 나온다면야 뭐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AI인데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건 그래요. 1차 파동은 소프트웨어에서, 2차 파동은 디바이스에서 지금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 항상 가지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 볼게요. 먼저 연휴 사이 미증시를 보면 엔비디아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코앞입니다. 나스닥 엄청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가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가 올랐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당연히 부딪히는 구간이 옵니다. 이런 지수가, 이런 저항권들 만나는 자리들이 항상 오히려 저항이었습니다. 이번에 파동은 매우 센 거죠. 볼벤을 아예 뚫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매우 세게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매우 세게 올라왔는데 또 가면 저항권의 반도체에도 일단은 부딪혔다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튬의 대장인 그 알버말은 최근 조용하고요. 반면에 테슬라도 좀 조용하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예를 들면 테슬라가 이러한 구간들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으면 2차 전지의 2차 파동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신고가 치고 사상 최고가 목전에 두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00달러를 돌파하고 10%가 올랐는데 좀만 더 가면 신고가 영역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다시 이 AI가 춤을 춰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금요일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코스닥 거래대금 많이 줄어드는 모습 속에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5%가 올라왔으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강해야 되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두 기업의 시가총액 500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라는 거는 2차전지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분들도 많이 밀렸고 하락 종목 수도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참 다른 종목분들이 많이 못 가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코스닥 관련해서는 지금 저는 이렇게 수렴하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수적으로는 지금 보기가 좀 애매한 게 2차전지가 못 가면 지수는 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의 핵심 종목만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수페타시스 상승의 각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매우 가팔라요. 저도 차트를 돌려보면서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컵앤홀더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차트의 모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컵앤홀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컵을 만들고 컵의 손잡이 컵앤홀드 패턴을 만들고 지금 강하게 떴죠. 이거는 매우 강력한 상승의 파동이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좀 먹기는 어렵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조정을 보여더라도 얘는 계속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만큼 강력한 컵앤홀드 패턴이 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죽이고 가죠. 죽이고 가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눌림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IT 반도체에서 이제 아비코 전자를 금요일날 보면서 이제 올라올 때 돌파 부분, 그 다음 눌림 부분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좀 봤었는데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을 돌파할 때, 강하게 뚫을 때 라인들 강하게 돌파를 한 자리 1등주는 지지 구간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 매도 대응 뭐 이런 거 패턴 이런 패턴을 배우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매매의 근간은 여기 다 달려있기 때문에 자 아비코전자도 지금 상승 추세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DDR5 대장으로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ISC도 강하죠. 지금 뜬봉입니다.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는다면 이 47,000원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메커스 AMD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말고 같이 GPU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 국내 총판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메커스 또한 최근에 중소형주지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실적 자체가 남다른 부분이 이미 실적에서 검증이 돼서 생각보다 강하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슈 그런 거는 근간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상 최고가를 뚫어낸 종목이 하나 반도체 출원을 해서 메커스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아시아 설계 관련해서 미국의 마텔 테크놀로지가 33%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아시스의 신고가라든지 AD 테크 솔루션 혹은 칩셋 미디어 이 정도 흐름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텔 테크놀로지의 강세로 인해서. 그래서 IT 반도체는 지금 복합적으로 좀 놓고 봐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금요일날 뭐 IT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을 매매를 하긴 했는데 이수페타시스를 좀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예, 온팩이라는 종목이 그때
거의 준상한가를 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 조금 따라가 봤다가 뒤에 돌파할 때 들어왔으면 좀 낫는데 이 앞구간에 들어왔다가 뭐 여기서 짧게 한 2% 정도 먹고 뒤에는 다른 걸 보다가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얘는 좀 공략을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아비코전자, 그다음에 뭐 피델릭스. 통상 미중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격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매매를 해서 뭐 괜찮게 수익으로 나왔는데 좀 아쉽죠. 상한가 막판에 좀 눌릴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얘는 좀 아쉽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동진 세미캠은 수급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 매매로만 한두 차례 박스권 돌파 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죠. 37,000원을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들, 이 윗구리 37,000원대 들어가서 38,000 얼마 정도 매도를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졌는데, 일단 EUV 공정에서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고요. 서플러스 글로벌도 한 매매를 두어 차례 좀 하고 나왔었는데요. 뭐 기준점이 있는 매매여서 얘도 좀 매매를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반도체가 주도 섹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매매가 지금 반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거의 반도체에서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 트레이더나든지 시장에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도체를 봐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뭐 3분봉을 그렸는데요. 3분봉을 그렸는데 일단 에코프로는 저는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뭐 이러한 지지구간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좀 추세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엔캠이라든지 종목군들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 강원에너지 정도 이번에 반등파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면 강원에너지 정도는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포스코 엠텍만 올랐는데 뚜렷하게 저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안 볼 생각이고, 포스코 홀딩스 많이 밀려주면 이런 구간들 내려온다면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좀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없어서 들어가봤자 별로 먹는 폭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먹을 폭이 없어서 별로 볼 마음은 없고요. AI 소프트웨어 쪽 종목군들 몇 개 보면은 일단 최근에는 이스트 소프트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에 상승을 하다가 시간의 장막판에 투매가 좀 나왔는데요. 빠지면은 이런 하단 구간을 공략하는 게 좋겠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신고가를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최근 가장 뜨거운 내용이 이스트 소프트에 붙었기 때문에 걸리면은 아래 구간에서 보는 게 현명한 매매 전략이고요. 마음 AI, 오픈 AI CEO 방안에 맞춰서 많이 밀려준다면 이 하단에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전같이 탄력이 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디바이스 쪽으로 돈과 수급이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6월 중순 예비 심사 청구가 있는데요. 일단 유로메카가 시간에 좀 올랐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건지 아닌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음봉 맞고 떨어지더라도 얘는 조정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SBB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 다중바닥을 지켜주고 더 이상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진다면 그게 바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G도 마찬가지고요. SPG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골반 하단에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이즈가 좀 무겁고, 자 T로보틱스 박스권 하단 정도만 보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오플로우도요. 금요일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3만원의 매각이죠. 첫날 이렇게 변동성을 줬으면은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는 매수입니다.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밀려도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어차피 사갈 건데 대신 3만원은 가기는 어렵습니다. 3만원은 저는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뭐 28,000원 살짝 이탈할 때 사서 29,000원 언저리에서 전량 매도하고 내려올 때 사고 매도하고, 이거 확률 매우 높은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도 뭐 누보라든지 이런 곡물 쪽에서
뜨겁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곡물 대장주는 누본데 일단 지수가 좋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면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하고 볼 계획이고요. 상신전자, 페라이트가 순환매를 계속 보이죠. 일단 상신전자가 좀 올라왔는데요. 뭐 돌파를 하든 어떻게 가든 얘는 눌리게 된다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 정도로 계획을 잡고 좀 볼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종목이 저는 소록수라는 종목을 너무나 아쉽게 좀 보는데요. 일단 소록수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정지에 들어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메이슨 캐피탈을 좀 매매는 했는데요. 메이슨 캐피탈을 일단은 매매를 좀 1분 봉으로 볼까? 이렇게 보면 되나? 매매를 했는데 빠지면 좀 더 살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다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올라가다가 뭐 VI 걸려서 7% 뺐다가 올랐다가 뭐 이 난리를 좀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짝짓기로 메이스 캐피탈을 좀 매매를 했고요. 장후 시간에 물량이 좀 있길래 좀 잡아서 시간에 올라갈 때 그냥 다 팔아버리고 다음 주에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록스가 정지에 부합되게 주가가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이 종목이 상호간에 이런 수급 논리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뭐 이유야를 떠나서 삼화전자라는 종목이 여기서 정지에 들어갑니다. 5월 3일이죠. 5월 3일 그러면 삼화전기의 5월 2일 날을 보시면 됩니다. 5월 2일 날 상한가 정지 구간에 상한가 풀릴 때 날아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메이슨 캐피탈에서도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 삼화전기가 그러니까 삼화전자처럼 이게 이제 시가부터 갭을 떠서 이렇게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의 빅뱅, AI의 이슈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뜨거운 화두인 것 같습니다. AI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기회를 잡는다면 뭐 시장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셨길 바라고 또 내일도 힘차게 달려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